안녕하세요. 간호강사 유희선입니다. 이번 시간 중국 간호 교재를 중심으로 노인 간호 세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 들어가기 전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노인 간호의 전개 시 고려해야 할 개념 및 원칙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갈게요. 국가고시에 기출되는 문제는 아니니 살짝 보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노인은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전인적인 간호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항상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일반 성인들이 겪는 질환을 병원 가서 진료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죠. 그래서 팀 간호의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고령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한국에서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노인 장기 요양 급여 같은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다양한 수준의 간호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신속하고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인의 반응 시간이나 속도를 이해하고 친절한 접근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일선에 나가서 노인 간호와 관련된 병상이라든가 노인 전문 기관에서 근무를 하실 때 필요한 아주 절실한 과목이기도 합니다. 노인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 보시겠습니다.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상황에 맞는 간호를 수행한다. 자, 보건의료팀과 협력하여 의사소통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 다음에 노인과 가족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노인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 최신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한다. 자, 이번 파트 우리나라 노인 복지 사업에 대해서 교과서에 기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복지 사업, 그래서 사회보장보호 제도를 한번 지켜보면서 이 중에 특히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현재 노인 간호 플러스 그 다음에 보건행정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자, 저희 교과서 지역사회와도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에서 국가고시에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겹치면 두 문제 또는 못해도 최소 한 문제는 필수적으로 나오고 있는 파트 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저희 사회보장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제 영상 간호보건행정에도 이 부분 자세히 나와 있으나 또 노인 간호에서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사회보장제도. 지금 보시면 사회보장제도에서 노인 파트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있겠고요. 우선 첫 번째 사회보험, 그 다음에 공공부조로 나눕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납부가 가능하면 사회보험에 속해 있을 것이고요. 사회보험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 공공부조, 국가고시 아주 잘 나오는 공공부조. 자, 보험료를 납부가 가능하지 못한 빈곤층, 저소득층에게 공공부조라는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사회보장제도에는 첫 번째 의료를 보장해주는 게 있고 두 번째 소득을 보장해주는 게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을 보장할 거냐 의료를 보장할 거냐 구분을 지어서 잘 암기하시도록 하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사회보험제도의 건강보험 첫 번째 볼게요. 사회보험의 건강보험, 그 다음에 밑에 국민연금, 그 다음에 고용보험, 그리고 산업, 재해보험, 다섯 번째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보험이 바로 노인 간호에 해당이 되겠고요. 저기 마지막 공공부조에는 소득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있고요. 두 번째 의료를 보장하는 의료급여라는 단어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건강보험, 특히 노인 간호와 관련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건강보험은 의료를 보장하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소득을 보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은 어때요? 소득을 보장하죠. 그래서 고용보험은 언제만 있으셨어요? 이제 실직 근로자죠, 실직. 그래서 실직했을 때 우리가 6개월 정도 우리 받는 거. 그래서 거기서 고용보험에 의해서 우리가 소득을 조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급여를 여기서 받잖아요. 그리고 산업재해보험은 절반이죠. 의료를 보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득을
동시에 보장해준다. 이게 특장점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를 입었을 때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제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의료를 지급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병원 진료를 혜택을 받는 보험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시행을 했고요. 자,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원화돼서 따로 회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자, 대상자 나와 있고요.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신청을 하고 이런 대상자에 한해서 신청을 하고 신청을 1에서 5등급 또는 인지장애를 판단을 받으면 그러니까 6가지 중에 하나를 받게 되면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를 이 셋 중에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재가급여 종류가 쭉 나와 있고요. 시설급여가 나와 있고 특별현금이 어떤 서비스인지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사회보장제도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특징은요. 첫 번째, 강제가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들어가면 4대 보험, 5대 보험 알아서 월급에서 빼가는 것처럼 강제보험적 성격을 갖고 있다. 자, 두 번째, 보험료 차등부과입니다. 차등부과라는 소리는 우리가 낸다는 기준으로 이 단어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낸다. 그래서 차등하게 우리한테 부과를 시키더라, 나라가. 그래서 어떻게 부과를 시키나요? 급여 수준에 따라서 보험료가 측정이 달라지겠습니다. 많이 내시는 분은 많이 내죠. 자, 그리고 밑에 보험급여의 균등급여입니다. 우리가 받는 입장으로 내는 거는 차등 쪽으로 부과를 했는데 보험료는 차등으로 부과를 했고 보험급여 우리가 병원에서 혜택 받는 것은 균등하게, 균일하게, 평등하게 받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국가고시에는 차등급여란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차등급여는 아니에요. 차등부과 그리고 균등급여 그래서 우리 혜택을 받는다. 그래서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의 같이 응급실에 입원을 했더라도 누구는 더 비싼 진료를 해주고 누구는 더 싼 진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균등하게 평등하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볼 수 있다 뜻입니다. 자, 그리고 4번 단기보험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한 1년마다 종합소득세, 소득세를 내고 나면 이 보험료가 다시 산정이 돼서 지역가입자로 있을지 일반 지역 말고 직장인 가입자로 있을지 아니면 지역으로 또 부과를 할지 또는 직장 가입자이면서도 지역 프리랜서 소득이 많으면 지역 가입자로서도 보험료를 또 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소득 재분배는 뭐예요? 여기 2번에서 보시면 차등 부과잖아요. 급여가 많은 사람이 차등 쪽으로 부과를 시키면서 그리고 혜택은 평등하게 주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는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국민건강보험 관련 기관 볼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 주체죠. 그리고 우리가 피보험자 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우리가 심평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심평원의 기능은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라든가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심사하는 곳이니까요. 일반 심평원 같은 경우는 일반 의료 병원, 그러니까 일반 의원이든 병원이든 상급 병원이든 이런 병원들 심사도 다 합니다. 그래서 과잉 진료가 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이 바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면서 실제 국가고시에 나오는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볼까요? 개념. 사회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부조가 있었습니다. 사회서비스는 국가고시 나오질 않기 때문에 주로 보이진 않고 있어요. 네. 자, 사회보험에는 대상자가 국민이 되겠고요. 공공부조는 취약계층, 빈곤층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아주 저소득층 되겠습니다. 자, 사회보험은 우리 대상자, 보험료 정도는 낼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눠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종류에 보시면 소득 보장하는 거, 의료 보장하는 거가 나와 있어요. 자, 국민건강보험의 사회보장, 사회보험, 의료보장에 대해서 한번 짚고 가볼게요. 자, 국민건강보험. 우리가 병원에 가면 자기부담금 조금 내고 나머지는 다 제3자 지불 방식으로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내주죠. 먼저 요 부분 되겠습니다. 자, 정의는 피보험자 대상자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한 수준까지 보장해주는 제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겠고요. 피보험자는 소득이 있는 사람, 그래서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 근로자 되겠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50%씩 보험료를 부담한다. 돼 있죠. 직장가입자 사용자가 누구였어요? 회사 사장님이시죠. 사장님이 50%, 근로자가 50%씩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특성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강제보험, 보험료의 차등 결정, 균등 혜택은 줍니다. 그리고 단기보험 성격과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본인 일부 부담제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니는 케이스 있습니다. A도 갔다 B도 갔다 C도 갔다. 이거를 우린 병원에 쇼핑한다고 표현하거든요. 이런 의료 쇼핑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 일부 부담제를 우리는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에게도 병원비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게 하려는 제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료비의 약 20% 정도는 본인 일부 부담제다. 본인 부담금이 있다. 자, 그리고 제3자 지불형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특이하죠. 자, 제3자 지불은 우리가 지금 항상 그렇게 혜택을 받아왔는데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응급실을 갔어요. 응급실에서 어디가 찢어져서 응급실에 잠깐 처치를 받고 퇴원하려고 했더니 보험료가 13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13만 원 중에 뭐 내 부담금이 3만 원이다. 그럼 3만 원을 내라고 하고 나머지 10만 원은 내라고 하지 않죠. 우리에게. 그게 바로 제3자 지불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낼 것만 본인 부담금만 내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부담금은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해주는 것을 우리는 제3자가 지불했다. 그래서 제3자 지불제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서 병원을 의료비가 더 과잉되기도 하죠.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13만 원을 다 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반환받으라 그러면 어때요? 일반 우리 국민들 입장으로는 좀 불편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제3자 지불제형, 그래서 의료기관이 직접 신청을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 자격을 한번 볼게요. 신청은 누구나 한다, 안 한다? 누구나 할 수 없다. 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뭘 못해야 되냐면 일상생활을 혼자 못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자격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고 합니다. 2008년도에 시행을 했고요. 자격으로 보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중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결국은 뭐예요? 사회보험 속에서 공공부조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보험비를 안 내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고 현재 내고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대상자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입니다. 노인성 질병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60세 고혈압 환자 신청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자, 노인성 질병은 특히 치매, 그리고 뇌졸중, 파킨슨 환자에 대해서 우리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세 파킨슨 질환자 일상생활을 못한다. 그러면 자격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고지를 하지만 운영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따로 운영하고 있다. 국가고시에 한 번씩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단 소속 장기요양 직원들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이 사람들이 직접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항목을 조사하죠. 발 들어보세요. 뭐 해보세요. 체크를 합니다. 신체 능력에 대해서. 그래서 일상생활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다음 등급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30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급 판정을 받으면 이제 자기가 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일상생활을 못한다. 그러면 일상생활이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자,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액티비티드 오브 데일리 리빙입니다. 그래서 ADL이 되냐 안 되냐. 그래서 식사, 자, 배설, 목욕, 옷 갈아입기, 보행 등 이런 것을 우리는 일상생활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상적인 기본적인 동작이 못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008년도에 시행한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 일상생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졌어도 오케이. 치매, 알츠하이머, 뇌혈관성 질환,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 파킨슨, 중풍 등이고요. 자, 타인의 도움 없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가 여러 가지 혜택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자, 우리나라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을 보면요. 자, 건강보험제도와 별도로 운영하죠. 그래서 회계가 운영이 별도입니다. 근데 내는 건 어때요? 돈 내는 거는. 건강관리공단에서 우리 4대 보험 내듯이 그대로 하나 더 추가해서 5대 보험으로 징수는 합니다. 그래서 징수는 하되 그 안에서 회계는 각각 운영한다. 자, 그리고 통합징수, 구분고지 되겠습니다. 통합징수하되 구분고지. 3번 보험자 및 관리 운영자의 일원화돼 있어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방식을 기본으로 국고 지원 부과 방식으로 재원 조달 방법입니다. 그리고 혜택을 받는 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 수급권자 해서 다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지불 안 하고 있어도 혜택을 받는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에 사회보험, 의료보장 나와 있습니다. 의료보장. 자, 보시면 정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 활동이나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자, 그리고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제도로 도입 운영하고 있고, 한편으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험자 및 관리 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별개의 제도다. 별개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회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자, 급여 대상자 했었고요. 자,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사평가하는 기관은 무엇이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되겠습니다. 주최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자, 인정 및 신청 및 판정 결과 볼까요? 판정 절차. 자,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고요. 방문조사는 공단 소속 직원,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등이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가 30일 이내에 완료하게 되어 있고요. 판정 결과는 6가지입니다. 1에서 5등급 플러스 인지지원 등급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판정 결과 통보는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자, 인정 유효기간은 2년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혜택을 받았다. 자, 등급이 나왔다. 그럼 1번 재가, 2번 시설, 3번 특별현금급여를 세 종류에 골라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르는 건 맘대로 고를 수가 없어요. 등급에 따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그림으로. 이제 점수제로 돼 있어요. 100점에서 점수 1등급이 가장 점수가 높아요. 그래서 많이 위중하겠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안 되느냐, 1, 2등급 정도 되시면 거의 와상 환자 되겠습니다. 누워 계신 분들. 자, 그리고 3등급 60점에서 74점 정도 되는 분들은 이제 보행기 정도는 써야 되는 분들. 자, 4등급은 좀 경미하죠. 그래서 경미하지만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51점 정도 되는 분들은 이제 지팡이 정도 사용하는 분들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등급은 치매 환자가 여기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치매 환자. 그리고 일정 부분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다 보여지면 45점에서 50점이 5등급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일상생활은 해요. 보시면 스스로 일상생활은 할 수 있는데 치매 환자입니다. 그래서 치매는 갈수록 악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혼자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부분적인 치매가 와 있어요. 그럼 인지 등급으로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의 점수는 45점 이하 되겠습니다. 자,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 보건복지시설 여러 가지 나와 있고요. 자, 노인 장기요양 보험 중에 이제 3가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첫 번째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로 나눠져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자, 재가급여 뒤에 설명하겠고요.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을 하는 겁니다. 재가는. 그래서 계신 곳으로 요양원들이 갑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가든 요양보호사가 가든 물리치료사가 가든 가서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거. 그래서 집 가짜죠. 그래서 재가급여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설급여는 찾아갈 수 없는 경우입니다. 요양에 필요한 시설, 설비 및 전문 인력이 있는 노인, 의료 복지시설에 장시간 입소하는 것 얘기하겠습니다. 시설급여.
그래서 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양원. 자, 시설급여의 종류는 두 가지가 나뉘어졌어요. 몇 명이 들어가서 사느냐에 따라서 나눠져 있습니다. 구분이. 그래서 규모의 구분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노인 요양 시설, 노인 요양 공동 생활가정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요양병원, 요양원 말고요. 요양병원은 시설급여에 해당하지 않아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찾아가는 게 재가급여. 그분이 힘들어서 우리가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은 차라리 입소를 하자. 그래서 요양원에 모시는 게 시설급여입니다. 근데 시설급여는 등급이 낮으면 입소가 안 되고요. 1, 2등급처럼 좀 위중했을 때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번도 안 되고 2번도 안 된다. 그러면 특별현금급여 서비스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로 요양시설이 없는 도서벽지 지역에 지원되는 현금급여를 우리는 특별현금급여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가족요양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쉬어가는 타임, 요양원이 무엇일까? 자, 건강문제나 장애로 인해 더 이상 혼자 생활할 수 없는 65세 이상 혹은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지신 분들을 24시간 동안 돌보고 지원하는 전문시설을 우리는 요양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종류가 두 개 있어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 생활가정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국가에서 하고 있는 시설급여 항목에 맞겠습니다. 자, 그럼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기초 상식으로 한번 볼게요. 자, 요양원은 우리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 해당하는 시설 급여에 해당되는 곳이에요. 요양병원은 우리 일반 대학병원처럼 그냥 국민건강보험에 관련된 그냥 일반 병원인데 요양을 위한 병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시설로 보죠. 그래서 요양원은 시설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돌봄시설, 생활시설이 포함되어 있고요. 주로 이것을 위한 것이죠. 근데 요양병원은 의료시설입니다. 의료시설. 아파서 가는 곳이에요. 자, 그리고 요양원은 돌봄, 일상생활, 영위 목적이 되겠다면 요양병원은 치료, 재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의 운영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우리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련된 곳이고요. 요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일반 병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입소가 된다. 그러면 뭐 차이 나는 게 좀 있겠죠. 특히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가장 많이 차이 나는 것은 바로 이쪽이죠. 간병비 되겠습니다. 간병비. 자, 노인요양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시설급여 요양원은 이미 간병 서비스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돌봄 서비스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냥 요양병원에 가시면 이제 그 간병비가 다 본인 부담 100% 되겠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한번 볼까요? 요양시설 1급 정도 나오신 분은 지금 보니까 급여 비용이 81,750원 하루당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본인 부담금을 내고 있대요. 그러면 30일로 따지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죠. 그래서 50만 원 미만의 등급을 받는다 그러면 50만 원 미만으로 이런 요양시설을 쓸 수 있어요. 보호자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혜택을 받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요양시설이고요. 노인 요양 공동 생활가정입니다. 생활가정 조금 더 싸죠. 좀 비용이 덜 듭니다. 68,000원. 요양원은 좀 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이유가 조금 더 크죠. 시설 자체가. 그래서 거기는 9명 이상, 10명 이상 입소할 수 있는 곳. 그래서 81,750원. 노인 요양 공동 생활가정은 9명 이하만 같이 합숙훈련하는 것처럼 일반 57평 정도 되는 곳에서 9명이 생활하는 거예요. 최대 68,000원 하루에. 뭐 1일당 68,000원 1등급짜리는 이 정도 내니까요. 뭐 7만 원 잡는다 그러면 한 달에 뭐 7만 원, 3722. 많이 싸죠? 상당히 많이 싼 편입니다. 한 달 비용이 너무 싸죠. 자,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근데 여기 특이한 게 있어요. 이게 본인 부담률이 있어요. 본인 부담률. 자, 시설급여니까 본인 부담률은 20% 정도 보면 됩니다. 재가급여가 본인 부담률이 15% 정도 돼요. 시설은 아예 입소로 해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받죠. 근데 여기 끝에 보시면 기초생활 수급 의료급여 대상자는 아예 면제입니다. 아주 혜택 좋죠. 자, 그래서 시설급여에 대해서 확인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재가급여입니다.
재가급여는 전체 이용 서비스의 총의 15% 본인 부담금을 하고 있고요. 재가급여 받는 분들이 더 많죠. 아무래도. 자, 그래서 재가급여 종류를 보시면 이 종류 외우셔야 되고요. 재가급여 종류가 5개 정도 되니까 이거 외우시고, 재가급여 이 종류가 어떤 걸 해주는 것인지 이렇게 이어지는 걸 또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방문 요양은 가정 방문을 하여 신체 활동, 가사 활동 지원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방문 요양을 맞추셔야 돼요. 자, 그리고 방문 간호는 장기 요양 요원 중 간호사가 가죠. 간호사 등이 의사의 뭐를 가지고 와요? 방문 지시서를 따라 가정을 방문한다. 그래서 간호, 진료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 위생 제공을 하는 것이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재가급여의 방문 간호 서비스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거는 폴리카테터, 유치도뇨관이죠. 그거 다시 교환을 한다든가 아니면 드레싱을 해준다든가 그래서 이런 교환 서비스도 방문 지시서가 있으면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문 목욕이 또 있겠어요. 목욕. 그래서 목욕차가 방문을 한다고 하죠. 자, 주야간 보호센터, 주간 보호센터, 단기 보호 다 국가고시 한 번씩 나왔습니다. 지금 방문 목욕 빼고는 다 한 번씩 나왔어요. 자, 주간 야간 보호센터는 여기 빨간색. 하루 중 일정 시간입니다. 유치원처럼 아침 9시 갔다가 오후 5시까지 이런 식으로 일정 기간 동안, 기간이 아니에요. 일정 시간이에요. 하루에 일정 시간 동안만 장기 요양 기관에서 보호해주는 어른이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주간 보호센터가 많이 운영하고 있죠. 창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단기보호는요. 단기보호는 단기간 동안 보호하겠다. 단기간. 그래서 9일입니다. 근데 국가고시에서는 9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날짜가 너무 딱 특이하게 튀니까 나오지 않고요.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는 재가급여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기간. 하루 중 시간이 아니에요. 일정 기간. 그래서 최대 9일까지만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보호는 보호자가 집을 비운다든가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요양급여 대상자분이 혼자 계셨을 때 이렇게 9일 정도를 맡아줄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재가급여의 장점은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게 특징이고요. 사생활이 존중되고 개인 중심의 생활이 가능하다. 자, 단점이 있다 그러면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진행되기 쉽죠. 왜냐면 의료기관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시설급여는 앞에 보시다시피 2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요양에 필요한 시설, 설비 및 전문 인력이 있는 노인 의료 복지시설로서 2가지가 있습니다. 장시간 입소를 한다고 되어 있고요. 1번 노인 요양시설, 2번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양병원은 누구 거예요? 시설급여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냥 의료법에 해당되는 일반 병원이에요. 요양병원은. 우리가 말하는 건 요양원. 특히 노인요양시설이라고 외우셔야 됩니다. 자,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과정은 구분하셔야 되고요. 노인요양 공동생활과정은 국가고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가 10명 이상인 시설입니다. 그래서 1에서 2등급의 치매, 중풍, 노인성 질환 등의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한 자를 입소시켜서 해줍니다. 그래서 의사가 상주하고 있다. 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명 이내의 시설입니다. 9명 이내의 시설. 그래서 50평이 넘으니까요. 그냥 일반 합숙소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둘 중 하나를 고르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의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할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과 여건의 급식 요양을 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원은 5명에서 9명까지 되고요. 자, 그리고 3에서 5등급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단 의사가 상주하지 않은 시설입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이제 여기 이제 노인 요양시설 되겠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크죠? 9명 이상이니까요. 의사가 상주하고 있고요. 이런 건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입니다. 아주 단적인 예죠. 그래서 자기 집처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공동 생활 가정. 57평 정도 허가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에는 이렇게 꾸미기 나름이죠. 거실 있고 각자 이렇게 필요한 도구 있고 같이 식사할 자리들 만들어 놓은 화면이에요. 이게 노인 공동 생활 가정. 그래서 9명 이하다. 그러면 노인 공동 생활 가정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설급여하고 재가급여를 좀 비교해 볼까요? 얼마나 수당을 받는지. 지금 보시면 시설급여는 우선 등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양원에 입소하는 게 시설급여 되겠고요. 재가급여는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가는 거죠. 또는 방문간호사가 가는 겁니다. 재가니까요. 그래서 시설급여는 1, 2등급이 필요하게 했어요. 보통. 그래서 와상환자, 침대에 계속 누워있는 분들이 시설급여를 많이 이용하시게 됩니다. 재가급여는 그 이외의 등급, 그 다음에 조금 활동이 되는 분들이 재가급여 대상자가 되겠고요. 자, 시설 등급 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월 한도가 220만원에서 253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국가에서. 여기에 20%를 내니까 어느 정도 되겠어요? 51만원 정도 월 비용을 자기 부담금을 내게 돼 있고요. 재가급여는 최대 189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돼 있고 본인 부담금이 15%, 5%이기 때문에 약 한 달에 28만원 정도 내면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국가고시 문제 되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중 다음에서 설명하는 시설급여 기능은 무엇입니까? 자, 치매, 중풍, 노인성 질환자 등이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 특히 서비스 방법은 입소시켜서 급식, 입소입니다. 입소시켜서 급식, 요양, 일상에 대한 편의 제공을 한다. 자, 그리고 여기 키워드는 뭐였어요? 시설급여였어요. 시설급여는 2개밖에 없더라. 그래서 노요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노인 요양시설일까요? 노인 요양 공동 생활가정일까요?를 구분했을 때는 입소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소 정원이 9명 기준인데 10명 이상 나왔네요. 그럼 더 큰 시설, 즉 노인 요양 시설이 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똑같은데 여기다가 9명 이하 아니면 뭐 8명 이렇게 썼다. 그럼 답은 뭐겠어요?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입소 규모, 정원 몇 명을 들어갈 수 있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냐에 따라서 요양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 생활가정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부가적으로 노인보건복지시설이 종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주거복지시설이 있고 노인 의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우리가 시설급여에 해당한 것이 해당이 돼요.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 생활가정이 이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나라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나와 있습니다. 자, 치매관리 서비스 하나 있고요. 노인건강증진사업 서비스 있고요. 노인건강진단 서비스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치매관리를 해줘요. 보건소에서. 자, 노인의 치매를 상담 계획하고요.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국가 프로그램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치매의 조기 발견, 치매 예방, 재활동, 진행 단계별 적정 관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치매 유병률을 감소시키자. 중증 치매 예방해주자. 특히 본인 및 가족의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치매 관리 서비스는요. 치매 조기 선별검사를 해줍니다. 근데 국가고시에 뭐라 나왔냐. 보건소에서 하는 서비스로 옳은 것은 해서 치매 정밀검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정밀검사는 답이 아니에요. 정밀검사는 병원 가셔야 돼요. 병원에서 MRI 찍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조기 선별검사입니다. 선별검사. 간이검사죠. 그래서 리스트 가지고 합니다. 질문답 이렇게 합니다. 자, 노인 건강증진 사업 서비스, 노인 건강 상담 계획 관리해 주는 거고요. 자, 운동 건강 프로그램 해주고 자기 건강 관리 능력을 스스로 향상시켜주자. 운동 실천 생활화. 진단 서비스에서 저소득층 노인의 무료 건강 진단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만성질환 관리합니다. 고혈압, 당뇨 그것도 포함되어 있죠. 만성질환 관리. 자, 국가고시 문제. 자,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노인건강 증진활동으로 옳은 것은 1번 노인대학 운영, 만성질환관리 교육, 노인 경로당 운영, 노인 환자 응급치료, 치매 정밀검사. 최근 5년 안에 국가고시 문제 되겠습니다. 답은 만성질환 관리교육이죠. 여기서 말씀드린 거죠. 앞전 얘기했지만 치매 정밀검사가 아니고 뭐예요? 치매 선별검사입니다. 선별. 정밀검사는 병원 가서 합니다. 그래서 선별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거나 이제 점수가 높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정밀검사를 의뢰를 해주는 거죠. 자, 간호간병 통화 서비스가 있어요. 오늘 시간 마지막 시간. 자, 그러면 간호간병 통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간호간병 통화 서비스는 자, 의미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환자 간병을 간호사와 간호지원 인력이 대신하는 제도 되겠습니다. 즉 간호 가족이나 개인 간병인을 두지 않아도 병동 내에서 간호사가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것이에요.
보시면 24시간 간호사와 간호 지원 인력이 상주하기 때문에 안심되겠죠. 그래서 비용 절감되고 전문 간호를 받을 수 있고 보호자 부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비가 많이 절감됩니다. 하루에 평균 10만 원씩 절약이 된다고 해요. 그건 얼마예요? 지금 보통적으로 간병비가 월 380 정도 든다고 하거든요. 그럼 한 달에 하루에 10만 원씩 줄여두면 월 90만 원 정도면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당히 좀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대학병원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에서 지금 인천 것만 좀 봤어요. 인천에 봤더니 인하대학교도 있고 뭐 유비스 인천 사랑병원, 인제 백병원, 자 인천 백병원, 길병원, 나사렛병원, 길병원 다 있죠. 그래서 웬만한 대학병원 전부 다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3챕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노화에 따른 변화 및 건강관리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